여러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한 남자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단 한 번도 패배를 몰랐던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새파랗게 어린 적군 장수만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평생을 형제처럼 지냈던 주군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끼던 부하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거대했던 제국의 군대 중에서 그를 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전쟁의 신은 허무하게 작은 나무 상자에 담겨 먼 길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국지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천하무적이었던 그를 이토록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를 죽음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은 적군의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던 끔찍한 성격적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절대 세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최악의 인간관계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오만한 영웅의 진짜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긴 이 비운의 사내는 바로 삼국지 최고의 스타 관우입니다. 의리와 충성의 상징으로 무속신앙에서는 신으로까지 모셔지는 엄청난 인물이지요. 그가 전쟁터에 나타나면 적군들은 싸우기도 전에 기가 질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긴 수염을 휘날리며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가장 옳고 뛰어나다고 믿는 극단적인 자기애와 뼈저린 오만함입니다. 관우는 주군인 유비에게는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장 생활로 치면 사장님에게는 최고의 에이스지만 동료들에게는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끔찍한 폭언을 퍼부으며 자존심을 짓밟는 무서운 상사였지요. 이런 성격 탓에 그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겉으로는 그의 엄청난 힘에 굴복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서로 협력하는 치밀한 정치판이야말로 진짜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무력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무서운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지독한 자만심이 훗날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유비가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형주를 그에게 맡길 때 사람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그곳은 적과 맞닿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외교 능력이 필수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형주로 떠나는 그를 붙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북쪽의 조조를 막아내려면 반드시 동쪽의 손권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전략을 쥐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제갈량의 조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붓이나 논리는 비겁한 소리라며 콧방귀를 뀌었죠. 오직 자신의 무력만이 정답이라는 끔찍한 오만에 철저히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취한 완벽주의자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좁은 세상에 갇혀 외부의 합리적인 비판이나 충고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무서운 고집불통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형제에 도착하자마자 이웃 오나라 장수들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조롱을 서슴지 않았고 국경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동맹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참모들의 만류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른말을 하는 부하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직 내부에 서서히 독버섯이 피어난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의 몰락은 결코 외부의 적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불신이 쌓여가는 내부의 붕괴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무너져가는 형제의 위태로운 상황을 계속 살펴보시지요. 천하무적이었던 이 사내는 사실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춘추라는 역사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지식의 깊이를 더했죠.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장수가 되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얄팍한 지식은 세상을 넓게 품는 지혜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지요. 그는 병사들에게는 따뜻하고 자상한 리더인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출신이 비슷하거나 벼슬이 높은 동료 장수들에게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은 뼈를 깎는 수양이 필요하죠.
불행하게도 그는 이 인격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에 빠진 리더가 조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주변에서 흔히 보셨을 겁니다.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싹둑 자르고 오직 자기 말만 옳다며 호통을 치는 분들이 꼭 한 명씩 있지요. 관우가 딱 그런 유형의 폭군이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훌륭한 전략을 내놓아도 코웃음을 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생각한 작전이 아니면 모두 쓰레기 취급을 하며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았죠. 오죽하면 한솥밥을 먹던 늙은 장수 흥충이 큰 공을 세워 자신과 같은 등급의 벼슬을 받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늑다리 병졸 출신과 어찌 감히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냐며 황제의 명령마저 거부할 정도였죠. 같은 편의 든든한 동료조차 신분과 나이를 이유로 대놓고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장 잔인한 정신적 폭력이었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칭찬 한마디에 충성을 맹세하지만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평생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진리를 무시한 대가는 훗날 피바람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맹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하들이 자신을 무서워해서 피하는 것을 훌륭한 카리스마로 착각했습니다. 벌벌 떠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묘한 희열을 느낀 것이죠. 조직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소통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채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의 왕국에서 홀로 취해버린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침묵하며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입니다. 칼의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자존심의 베인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무서운 복수의 씨앗으로 자라납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는 결국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끔찍한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하무적의 힘을 자랑했지만 정작 등 뒤에 꽂히는 아군의 날카로운 비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형주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골바 터져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겸손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끝내 이 무거운 숙제를 풀지 못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그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차례입니다. 제갈량의 충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버린 그가 도대체 어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입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형제의 살얼음판 같은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세 나라의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화약고였습니다. 한치의 외교적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숨막히는 공간이었지. 그래서 천재 전략가 제갈량은 오나라와 무조건 손을 잡으라고 피를 토하며 당부했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는 것만이 이 위험한 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생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은 무적이며 적들은 하찮은 쓰레기라는 확증 편향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강한데 왜 저런 약해 빠진 놈들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여야 하냐는 불만뿐이었죠. 확증 편향이란 참으로 무서운 심리적 질병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는 무조건 가짜라고 우기는 무서운 현상이지요. 이 병에 걸린 리더는 낭떠러지를 향해 웃으며 전력 질주합니다. 여러분, 투자나 사업을 하실 때도 내 촉이 무조건 맞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감만 맹신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형주를 다스리는 그의 방식이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첩보원들이 오나라의 군대가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고 수없이 보고를 올렸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내 땅을 넘볼 배짱이 없다고 굳게 믿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오나라를 도발하기 위해 국경 근처의 방어망을 허술하게 비워두는 어처구니 없는 만용까지 부렸습니다. 적군이 나를 두려워해서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혼자만의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오나라의 수뇌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렇게 교만하게니 덫을 놓기가 너무나 쉬웠던 겁니다. 사냥꾼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함정을 파고 기다릴 뿐이죠. 외교는 상대방의 숨소리 하나까지 분석해서 다음 수를 예측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내 패를 숨기고 상대의 약점을 찔러야 하는 잔혹한 포커 게임과도 같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패를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주변의 똑똑한 참모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시끄럽다며 참모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바른말을 하는 충신들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틀어막아버린 셈입니다. 눈과 귀를 스스로 막아버린 권력자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썩은 나무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약입니다. 승리에 취해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순간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무적의 장수는 지금 스스로 끔찍한 지옥문을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어 든든한 방피막이로 삼아야 할 이웃을 철천지원수로 만들어버린 그의 최악의 외교 정책. 이 오만방자한 선택은 결국 수많은 백성들의 피눈물을 부르고 제국의 운명을 수십 년 뒤처지게 만드는 대역죄가 됩니다. 결국 제갈량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나라가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칼을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영웅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하고 북쪽으로 칼을 뽑아든 관우. 그의 등 뒤에서는 역사상 가장 소름돋는 배신과 음모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위태로운 형주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만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던 전쟁의 신에 대한 안타까운 전반부 기록이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영광은 이렇게 허무한 모래성처럼 밑바닥부터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적의 장수 관우가 다스리던 형주 땅에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웃 오나라의 최고 권력자 손권이 보낸 특별한 사신이었죠. 사신은 수많은 금은보화와 귀한 선물을 바치며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권의 제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켜서 두 가문이 영원한 사돈을 맺자는 아주 우호적인 제안이었지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살벌한 난세에 이보다 더 좋은 동맹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세계에서 혼인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고 배신하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인질 교환이자 평화 조약입니다. 영리한 군주라면 당연히 겉으로라도 환영하며 손을 맞잡아야 할 완벽한 기회였죠. 만약 여기서 두 가문이 핏줄로 연결되었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북쪽의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 오나라와 총나라가 완벽하게 하나로 뭉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던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오만한 영웅은 사신을 향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폭언을 쏟아냅니다. 호랑이의 귀한 새끼를 어째끼에게 시집보낼 수 있겠냐며 사신의 얼굴에 침을 뱉듯 끔찍한 모욕을 주고 매몰차게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무력이 뛰어나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철저한 외교적 자살 행위입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단 1초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뜨려버린 최악의 분노 조절 장애나 다름없었지요. 사신이 돌아가서 이 치욕스러운 모욕을 그대로 전하자 오나라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손권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장 책상을 부숴버릴 듯이 분노했습니다. 가슴속에 깊고도 시커먼 복수의 칼날을 품게 된 결정적 순간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얄팍한 우월감은 반드시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는커녕 멸망의 씨앗을 스스로 심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자존심 하나 지키려다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든 어리석은 짓이었죠. 정치판에서 적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피를 토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유연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던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굴렀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칼보다 훨씬 날카롭고 무섭다는 진리를 끝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치명적인 입방정은 이웃나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철천지원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말 한마디가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신의 목을 치러오는 끔찍한 사형 선고장이 된 것을 몰랐지요. 힘의 역학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리더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나라는 겉으로는 분노를 사귀며 조용히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형주를 집어삼킬 치밀하고도 잔혹한 작전을 서서히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무서운 착각에 빠져있던 그는 곧장 북쪽을 향해 대규모 군대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번성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뒤통수가 훤히 비어버린 끔찍한 상황에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앞에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조조의 대군이 있었고 뒤에는 굶주린 이리떼처럼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오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음에도 그는 오직 자신의 청룡 언얼도 하나만 믿고 승리를 장담하며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만 과신하는 리더는 부하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승리를 거둔다 해도 뒤에서 내 집이 불타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끔찍한 패배입니다. 그는 이 무서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로 사방을 거대한 적으로 만들어버린 전쟁의 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비극은 적군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장 믿어야 할 내부에서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배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우가 북쪽으로 치열한 전투를 떠나면서 형제의 수비를 맡긴 두 명의 핵심 장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방과 사인이라는 인물이었지요. 미방은 특히 주군인 유비의 처남이었으니 황실의 외척이자 누구보다 든든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핵심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관우는 이 두 사람을 평소에 벌레 보듯 무시하며 끔찍하게 하대했습니다. 하면 무능한 놈들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었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채찍을 휘두르며 가혹한 벌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미방과 사인은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비의 처남이고 개국 공신이라도 그의 앞에서는 그저 파리 목숨에 불과했지요. 겉으로는 굽실거리며 복종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증오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을 다룰 때 두려움과 공포로만 지배하려는 상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부하는 결코 상사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지요.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차가운 진리입니다. 관우가 최전방에서 싸우며 군량미를 빨리 보내라고 재촉했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보급이 조금 늦어지자 그는 당장 돌아가서 그 두 놈을 쳐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두 장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뼈가 시리도록 두렵고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식량을 보내주어도 돌아가면 잘릴 판이니 더 이상 그를 위해 충성할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형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오나라의 군대가 이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조용히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결사항전으로 성을 지켰을 장수들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국의 심장부가 적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간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비겁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만함에 찌들어 동료들을 노예처럼 짓밟았던 리더의 끔찍한 업보가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의 목을 겨눈 것이, 만약 그가 평소에 부하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등을 기대고 싸웠을 텐데 오히려 리더가 만든 공포가 적군보다 더 무서운 최악의 내부 적을 스스로 만들어낸 꼴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섰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증명합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잔인했던 그는 결국 그 약자들의 손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치욕스럽고 뼈아픈 인과응보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관우는 뒤늦게 자신의 본거지가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수백 번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집이 나를 가장 증오하는 부하들의 손에 의해 적군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전쟁의 신마저도 다리가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힘으로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여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쳐버린 소름 돋는 심리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화려한 스펙을 가졌어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작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사람을 잃은 리더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형주 함락 소식에 최전방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적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문에 군대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군대가 적군과 칼 한 번 제대로 섞어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의 붕괴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파멸의 과정입니다. 리더의 인격적 결함이 조직 전체를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도망자 신세뿐이었습니다. 형주를 빼앗은 오나라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오나라의 천재장수 여몽은 아주 치밀하고 기가 막힌 심리전을 준비합니다. 바로 젊고 이름 없는 장수들을 내세워 관우의 방심을 극한까지 유도하는 무서운 계략이었죠. 여몽은 스스로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내고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육손이라는 새파랗게 젊은 신출내기 장수를 전면에 내세워 거짓 편지를 보내게 만듭니다.
하늘 같은 장군님의 위험에 감히 맞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아주 비굴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단단히 빠져있던 관우는 이 편지를 받고 박장대소하며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오나라의 겁쟁이들이 내 이름만 듣고도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떤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린 것이죠. 상대가 파놓은 달콤한 칭찬의 늪에 머리끝까지 잠겨버린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이 나를 칭찬하며 고개를 숙일 때가 가장 무섭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를 띄워놓고 방심하게 만든 뒤의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얄팍한 허영심에 취해 상대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경계를 풀어버린 관우는 후방을 지키던 군사들마저 모조리 최전방으로 빼버리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여몽이 노렸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나라의 정예 군사들은 상인으로 위장하여 흰옷을 입고 조용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백이도강이라 불리는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완벽한 기습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뱃사공으로 위장한 오나라의 결사대들은 어둠을 틈타 소리 없이 다가가 강가의 경비병들을 단숨에 제압해 버렸습니다. 방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무적의 장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의 본거지는 단 한 번의 경고음도 울리지 못한 채 허무하게 유린당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오만함과 적을 깔보는 교만함이 합쳐져 만들어낸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뼈아픈 후회를 해보아자 이미 늦은 상황이었지요.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 자신보다 한참 어리다고 무시했던 젊은 장수들의 치밀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겸손함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가장 하찮게 여겼던 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법입니다. 영웅의 무서운 심리전은 성을 점령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성 안에 남겨진 관우 군대 가족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극진하게 대접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가족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방의 병사들에게 전해지자 군대의 투지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칼과 창으로 죽이는 것보다 마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이 100배는 더 무서운 법입니다.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병사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했던 그의 군대는 말 그대로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을 이끄는 장수라도 병사들의 마음을 잃으면 그저 동네 늙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력으로 천하를 얻으려 했던 남자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쓸쓸히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던 수만 명의 부하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곁에는 고작 수백 명의 지친 병사들만 남았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퇴각하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쫓고 쫓기는 피말리는 도주로 속에서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끔찍한 폭언과 부하들을 짐승처럼 대했던 지난날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돌이키기 힘든 것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미 끊어진 신뢰는 두 번 다시 붙지 않습니다. 최악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꼼짝없이 포위당한 늙고 병든 장수. 한때 천하의 절반을 호령했던 사내는 이제 한 줌의 희망도 없이 차가운 눈보라 속을 헤매는 가여운 사냥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무시하고 군림하려 했던 오만한 자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이제 그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사방에서 적들이 무서운 속도로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만했던 영웅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비참하게 사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떤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를 에이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낯선 황무지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무적의 장수는 겨우 300명의 패잔병만 이끌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늙고 지친 도망자의 초라한 빈모습만 남았습니다. 거대했던 수만 명의 군대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오나라의 무서운 심리전에 말려든 병사들은 가족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기를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숨어들며 지옥 같은 전쟁터를 탈출해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평소 그가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리더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곁에 남아 목숨을 바쳐 싸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공포와 멸시로 억눌렸던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티끌만한 애정이나 충성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만 믿고 아랫사람을 짓밟았던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동료들을 벌레처럼 취급하며 자존심을 꺾어버린 대가는 너무나 차갑고 끔찍했죠.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할 아군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이 기막힌 현실이 바로 인덕이 부족한 자가 맞이하는 씁쓸한 말로입니다. 맥성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에 떨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인근 아군에게 피눈물로 구원을 요청했지요. 하지만 그들 역시 평소 심한 모욕을 당해 원한을 품었기에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내가 뿌린 미움의 씨앗이 치명적인 독가시가 되어 나의 숨통을 찌른 것입니다. 이제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을 틈타 험진한 산길로 처절하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촘촘한 그물을 치고 길목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죠. 오만한 발걸음은 밧줄에 걸려 넘어졌고 콧대 높던 고개는 참담하게 흙바닥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적장 앞에 묶인 채 끌려간 그는 여전히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껍데기뿐인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장수를 향해 끝까지 저주를 퍼붓던 영웅은 서슬퍼런 칼날 아래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별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비참한 절정이었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겨 평생의 원수인 조조에게 보내졌습니다.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내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소름 끼치도록 허무한 비극적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에 취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혼자만 똑똑하다는 끔찍한 착각은 주변을 병들게 하고 조직을 썩게 만듭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무서운 나비효과의 서막이 올랐던 것입니다. 유비는 아우의 참혹한 죽음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노에 눈이 먼 그는 신하들의 만류를 짓밟고 무리하게 거대한 전쟁을 일으켰죠. 나라를 돌봐야 할 이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잔혹한 복수심만 남아 엄청난 병력을 몰고 맹목적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참패로 꼽히는 이릉 전투의 실체입니다. 애꿎은 병사들이 맹목적 복수심에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죠. 불길에 갇힌 수만 명의 군사들은 끔찍한 생지옥을 겪었습니다. 단단했던 제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잿더미로 허무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지독한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치고는 너무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동료와 소통하고 부하를 존중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입니다. 현명한 충고를 듣고 유연하게 처신했다면 수많은 백성이 죽고 제국이 멸망하는 끔찍한 비극은 가볍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묵직한 진리를 전합니다. 대단한 실력도 내 편이 없다면 소용이 없죠. 얄팍한 지식보다 귀중한 것은 타인을 살피는 공감과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굳건한 조직은 강압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따뜻한 뿌리를 내리고 아주 단단하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직장에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독불장군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실적이 좋으니 칭찬을 받지만 결국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참하게 고립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본성을 거스르고 오직 나만 똑똑하다고 거만한 고집을 피웠던 참담하고 씁쓸한 결과인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우가 막강한 힘을 자랑했어도 유방에게 짓밟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료를 존중하고 약점을 감싸주는 인간의 역학관계를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리더는 결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확고하고 뼈아픈 진리입니다. 관우의 몰락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국가 멸망을 부른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충지를 뺏겼고 분노한 유비는 전쟁에서 대패하며 제국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내가 최고라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수많은 백성을 잔혹한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태도가 불량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은 조직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의 힘은 얄팍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 정수입니다. 유연함이 억센 쇠를 압도하고 겸손함이 굳은 교만함을 박살낸다는 역사의 이치를 명심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졌어도 교만함 탓에 파멸한 사내의 씁쓸한 최후였습니다. 이 비극은 각박한 세상을 버티는 우리에게 귀중한 지혜를 줍니다. 정상에 서서 화려한 박수를 받을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겸손함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역사 열전이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관통하는 인간의 거친 욕망과 끈적한 심리전을 절묘하게 엮은 신선한 이야기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